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음의 소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의 채널은 다른 시각의 심리 치유, 고감 수성, 우울, 불안, 연애, 스트레스 해소, 육아, 심리학 투자 등과 관련한 심리 기법을 정기적으로 공유합니다. 가정, 부부, 부모 자녀 관계 개선과 더불어 소통 능력과 표현력을 높이는 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방송은 라디오처럼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운전하실 때나 주무시기 전 잠깐 틀어놓고 들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저는 왜 지금 이 모습일까요? 왜 자꾸 똑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겪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고민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그 답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내 운명이 나빠서일까요? 정말로 띠가 안 좋아서일까요? 혹은 휴대폰 번호가 안 좋아서일까요? 과연 이 답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이 문제를 풀 열쇠, 우리의 원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경우 부모님은 힘들고 괴로운 마음을 아이에게 털어놓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그건 고통의 전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늘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니? 한평생 이렇게 어렵게 살아왔다. 또는 우린 돈이 없어. 너희는 꼭 아껴 써야 돼.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니? 그런데 아이가 뭔가 사고 싶다고 하면 철이 없다. 부모를 몰라준다 하고 혼을 내버립니다. 한편으론 늘 가난을 강조하면서 또 한편으론 아이를 탓하는 거죠. 혹은 부모가 스트레스가 심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진작에 내 아버지랑 헤어졌을 거야. 내가 내 아버지, 네 엄마를 만난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현실 속의 어린아이가 부모의 고난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업의 실패, 부부 갈등, 친척 간의 다툼 이런 걸 아이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불가능하죠. 하지만 부모가 아이에게 이런 고통을 쏟아내면 아이는 어느새 환상을 품습니다. 부모님이 너무 힘드시니까 내가 뭔가 해야 해. 내가 짊어져야 해. 내가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려야 해. 아이 마음속에서는 자신이 강해져서 가족의 고난을 짊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결국 아이는 부모에 대한 끝없는 죄책감 속에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부모와 자녀 관계는 본질적으로 뒤바뀐 관계입니다. 정상적인 관계라면 성인인 부모가 삶의 무게를 감당하고 아이는 부모의 보호 아래서 자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 뒤집힌 관계에서는 아이가 부모 자리에 서게 됩니다. 부모를 보살피는 어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부모는 어린아이처럼 되고 아이가 부모의 부모가 되어버립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부모의 역할 부재, 그리고 그 자리를 아이가 대신하는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아이들을 흔히 작은 어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제가 실제 상담했던 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3년 전 한 여성 내담자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일하고 있었고 명문대를 졸업한 아주 똑똑한 분이었습니다. 30대 초반에 벌써 3번의 결혼과 이혼을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학력, 외모, 기질, 그리고 세계 500대 기업에서 일할 정도로 커리어도 뛰어났습니다. 겉보기에는 완벽해 보이죠. 그런데 그녀가 상담을 찾아온 이유는 감정과 관계 문제였습니다. 특히 연애와 결혼이 늘 실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6회기 상담을 진행했는데 3번째쯤 되자 분명한 게 보였습니다. 그녀의 결혼 생활들에는 치명적인 사건이나 큰 배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본인이 먼저 떠났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묻자 그녀도 답을 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죠. 더 깊이 들어가 보니 어린 시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3살쯤 부모님이 이혼했고 아버지는 부재했고 엄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늘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건 다 너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치욕스럽게 살아가는 건 다 너 때문이야. 내 삶의 위안은 너뿐이야.
내가 내 전부야. 넌 반드시 잘 돼야 해. 나를 실망시키면 안 돼. 이런 환경에서 자란 거죠. 결국 그녀는 성인이 되어도 늘 예민했고 결국 3번의 결혼도 다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 원인과 그녀의 원가족은 관련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매우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첫째, 그녀는 나는 행복할 권리가 없다는 무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늘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데 내가 행복하면 마치 엄마를 배신하는 것 같았던 겁니다. 그래서 무의식 깊은 곳에서 스스로 행복을 차단해 버렸습니다. 둘째, 그녀와 엄마는 공생관계였습니다. 매일 밤 엄마와 영상통화를 하고 엄마가 뭘 먹었는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고해야 했습니다. 만약 하루라도 안 하면 엄마가 불안해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녀는 엄마가 힘들지 않도록 내가 맞춰야 한다고 믿었고 결국 자신의 삶을 포기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해서 행복한 순간이 와도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너 어떻게 혼자만 행복해질 수 있어? 나는 이렇게 괴로운데. 결국 그녀는 그 관계를 깨버리고 엄마 곁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무서운 건 엄마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이 무의식은 그대로 작동했습니다. 엄마의 기대와 요구는 여전히 그녀를 붙잡고 있었던 거죠. 셋째, 그녀는 결국 엄마의 삶을 되풀이했습니다. 엄마처럼 불행한 결혼을 반복하는 거죠. 이걸 심리학에서는 인격 재현이라고 부릅니다. 아이 시절 겪은 부모의 모습을 성인이 되어 똑같이 따라하는 현상입니다. 이렇듯 원가족의 그림자는 우리의 삶에 계속 이어집니다. 같은 문제를 반복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이유, 그것이 바로 원가족의 마법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성장해서 3가지 특징을 보입니다. 첫째, 행복을 두려워합니다. 부모가 불행한데 자신이 행복해지면 죄책감이 드는 거죠. 둘째, 타인의 고통을 보면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늘 과부하 상태로 삽니다. 셋째, 부모의 갈등에 휘말려 편을 들다가 성인이 되어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늘 타인을 맞추는 좋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를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부모의 삶은 부모의 몫입니다. 그들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려 하지 마세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과제 분리라고 합니다. 각자의 인생 과제는 각자가 짊어져야 합니다. 부모의 운명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부모를 존중하는 길이자 동시에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부모의 고통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대물림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은 겁니다. 왜냐하면 깨달음이 바로 변화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인식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성장의 출발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말씀드린 아이의 모습이 여러분과 닮아 있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부모님의 몫을 부모님께 돌려드리세요. 당신도 여전히 아이일 수 있습니다. 당신도 보호받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꽃은 꽃으로, 나무는 나무로, 부모는 부모로, 그리고 당신은 온전히 당신 자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저의 내용이 좋았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신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듭니다.